자, 들어오세요. 예. 자, 전 시간에는 이제 뭐 복습하고 지적 공부 또 간만에 또 보고 이렇게 했고요. 자,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우리 기본서를 차근차근 좀 짚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요 교재를 가지고 11, 12월 하고요. 자, 1, 2월도 이걸로 하고요. 3, 4월도 이걸로 할 거예요. 그 이후에도 종종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 시험 보실 때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로서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부터 요약집 언제 나오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자, 일단 이것부터 하고 웬만한 요약집보다 이게 더 얇을걸요? 웬만한 요약집 다 뒤져보세요, 전국에. 그래서 이거보다 뭐 보통 뭐 두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지금 찾지 마시고 기본 실력을 좀 탄탄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기본서를 가지고 적어도 3, 4월까지는 갈 거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한 3월 정도 선에서는 요거를 반의 반 정도 줄여가지고 진짜 압축한 요약집을 내긴 낼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기본 실력이 쌓여 있어야 요약집 볼 준비가 되는 것이지, 뭐 단거나 뭐 좋은 말이긴 한데요. 단거나 해서 단기에 끝난다, 참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되는 사람들은 좋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보면서 보통 처음 이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막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뭐 평소에 막 6, 7km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조금만 운동하면 10km 뛰고, 이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뛰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조금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기본서로 잡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보이는데 더 잔가지를 쳐가지고 내용을 더 압축하자. 그때쯤 되면 이제 요약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 버릴 책 아니에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었는데, 자, 좀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오타를 찾아서 제가 상품권을 하나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분들 더 찾으셔봤자 상품권 안 나갑니다. 그분께만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죠? 138페이지에 오타가 하나 있었어요. 아, 이거 정말. 자, 138페이지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다 빼버릴걸. 자, 138페이지에 삼각형 보시면 실체관계 밑에 관리관계라고 돼 있어. 보이세요? 관리관계, 이 권리관계, 오타입니다. 오타. 이거 찾으신 분께는 제가 5,000원짜리 상품권을 따로 드리고, 이후 찾으신 분들은 못 드려. 이제 오늘 이후 찾으신 분, 요거는 끝났어. 이제 이외 다른 것들은 또 찾으시면 제가 또 상품권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죠? 오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좀 적다 이렇게 좀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관계 아니에요. 권리관계 오타. 자, 이후로도 발견하시면 뭐 거침없이, 그죠? 자, 해주세요. 자, 19페이지서부터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 자, 19페이지에 지적 3요소가 있는데요. 역시 뭐 3요소가 뭐냐 이렇게 문제 날 리는 없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전범위의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요소를 참고에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인적사항을 알아야죠. 또 호적이라 그러죠. 인적, 호적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태어나면 지적. 자, 토지는 지적. 자, 사람은 인적, 호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 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이죠. 자, 토지에 대한 기본 정보, 그럼 지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서 어떻게 해요? 등록해요. 어디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이게 3요소입니다. 지적 3요소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되게 쉽죠. 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죠? 장관이. 옛날에는 이거를요, 국가는 그랬어. 법에다가 국가는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네가 해. 그래서 하나 바꿔줬어요.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딱 써놓고 네가 해.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장관은, 자, 모든 토지. 기억나시죠? 모든 100%다. 그죠? 이 토지를 하나씩 쪼개야 돼. 필지별로. 한 필지, 두 필지 쪼개서 조사를 해서,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뭐죠? 소지지면 경좌가 뭐예요? 토지의 표시.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있으니까 등을. 자, 조사도 하고 또 측량도 하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꼭 해야 돼요. 그죠? 장관이 이걸 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장관이 자기가 할까 밑에 시킬까? 밑에 시켜. 누군데? 지적소관청. 그죠? 어느 학원에서 차관 그러더라고요. 차관. 하지 마시고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 참고의 지적법의 주요
이념이 5개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적 국정주의 국형, 그다음에 공, 그다음에 실직 이렇게 해서 자, 동그라미 5개를 한번 쳐보세요. 자, 19페이지 아래쪽 참고에 있습니다. 지적법의 주요 이념이 지적 국정주의 나와 있죠? 국, 그다음에 지적 형식주의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자, 지적 형식주의를 똑같은 말로 자, 지적 등록주의라고 합니다. 지적 등록주의. 자, 1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한다 써 있어요.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한다 써져 있죠. 그래서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 옆에 팁 해가지고 주요 이념이 직접 출제되진 않지만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 준다 라고 해서 안경 쓴 사람이 팁을 주고 있죠. 예.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20페이지 맨 위에 자, 20페이지 맨 위에 지적 공개주의에 공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공. 지적 공개주의 공. 그다음에 실질적 심사 실 직권등록주의 직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5개를 쳐보시면 이걸 이제 국형공 실직 이렇게 암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뭐 이렇게 딸딸 외울 필요 없어요. 이제 대충 이름 보고 무슨 뜻이겠지라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예, 굳이 막 외워서 말할 필요는 없고요. 자, 설명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지적에 관한 사항은요, 토지의 기본 정보잖아요. 이거를 개인이 내 땅이라고 내가 정해요, 국가가 정해요. 국가가 정하지. 내가 다 정하면요, 토지마다 또 뭐 경기도, 제주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일관적으로 통일적으로 국가가 똑같이 하자라고 해서 지적은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이게 국정주의예요. 국정주의. 그다음에 지적 형식주의가 뭐냐? 자, 여러분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토지 갖고 있죠? 갖고 있다 칩시다. 토지가 있어. 넓어가지고요. 가운데 담장을 쌌어. 담장을 쌌어요. 그럼 토지가 하나예요, 2개예요? 자, 전문 용어로 한 필지, 2필지. 가운데 담장 쌌어. 왔다 갔다 못하게 막았어. 예, 한 필지, 2필지. 내 마음으로는 2필지, 법적으로는 한 필지. 이걸 법적으로 2필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분할하여 등기? 분할하여 등록. 자, 나누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절차가 있어야죠. 자, 그 형식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거를 지적 형식주의. 똑같은 말로 지적 등록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장부에 이래서 분할했다고 써놨어. 그럼 사람들한테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요. 자,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게 뭐예요? 지적 공개주의. 다 보게 해야 된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자, 분할을 하려 그러면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 첫 절차가 뭐냐면 측량을 해야 돼. 이 돈 듭니다. 돈 들여가지고 측량해가지고 그죠? 측량한 거를 이제 소관청에 갖고 와서 나 측량했다. 면적 이렇게 나왔다. 분할 절차 들어갑시다. 라고 신청을 하면요. 소관청에서 내가 해간 측량을 그대로 믿을까 확인을 해볼까? 확인하지. 그냥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니네 진짜 측량 제대로 했어? 라고 뭐예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서류 보고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소관청에서는 확인 절차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측량 검사란 걸 해요 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관청에서 국가가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검사 절차 들어갑니다. 조금 다른 게 등기법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등기부. 그쪽은 양당사자가 매매계약서만 들고 가면 등기관이 그 매매계약서를 보고 야, 니네 계약서 진짜 썼어? 어디서 썼어? 도장 똑바로 찍었어? 이런 거 조사할 권한이 없어. 그냥 서류만 맞으면 뭐 통과, 그래 지나가. 그거를 형식적 심사를 해. 자, 등기는 둘이 같이 왔으니까 뻥칠 게 없어. 지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등기관은 가운데 앉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등기는 그냥 해줘요. 서류만 맞으면. 서류는 이제 다 괜찮은데 서류 글씨가 몇 개 틀렸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면. 되게 형식적이야. 등기. 근데 지적은요. 니네 진짜 측량했어? 확인하자. 네, 그래서 진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 심사예요. 됐죠? 자, 또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등록하기 싫어.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고 그냥 가렸으면 좋겠어. 그죠? 안 해. 그럼 국가가 가만히 있어요? 나서요? 나서. 자, 그게 뭐겠어요? 직권 등록이요. 자, 이게 이 5개를 보면서 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느낌이 우리 마음대로 하겠어요? 국가가 관여를 기피해요. 국가가 관여를 기피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 지적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국가가 굉장히 이해관계 걸려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이제 기본 이념 설명을 한 겁니다. 국형공 실직. 됐죠?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다음째, 토지를 분할하려면 내 맘대로 될까요? 형식이 필요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형식이 필요하다 라고 다음주에 기억날까요? 그래서 지적 등록주에 밑줄 쳐는 거 기억날까요? 전혀 안 날까? 자, 다음주에 보자고요. 자, 다음주에 둘째 시간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예. 자, 분할하려면 자, 내 마음만으로 되어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자, 지적 등록주에 밑줄 쳤어요? 지금 쳤잖아요.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5대 기본 이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자, 그 내용을 책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자세히 보실 건 아니고, 자, 대충 감만 좀 잡으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요 얘기를 할 건데요. 자, 20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20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해 지적. 하세요? 도해 지적. 그다음 21페이지 맨 위에 뭐 있어요? 수치 지적. 있죠? 자, 그 각각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 옆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해, 정밀, 비용 있죠? 또 이해, 정밀, 비용 이렇게 써 보세요. 아까 옆에다가 자, 도해 지적 옆에도 이해, 정밀, 비용. 자, 수지 지적 옆에도 이해, 정밀, 비용 이렇게 한번 써 보세요. 자, 지난주에도 이 설명을 했었어요. 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나 하면요. 우리 학교 다니실 때 미술 시간 있었고 수학 시간. 미술 시간, 수학 시간. 그죠? 어디가 이해하기 쉬워요?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어디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미술 시간이 쉽지, 이해하기가. 그죠? 어떤 분은 가만히 생각했더니 둘 다 싫었는데, 자, 학교가 싫었어. 그래서, 자, 어디가 이해하기 쉽다? 예, 도해적이 쉽다. 그죠? 그러면 수치적, 숫자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정밀도로 따지면 뭐가 더 높은 거예요? 수치가 정밀 높은 거지. 그림은 암만 정밀하게 그려도요, 아무래도 오차가 생겨요. 자, 정밀도가 높으면 비용이 많이 들까, 조금 들까? 많이 들어. 그죠? 자, 여기는 비용이 좀 더 싸게 들겠죠? 자, 그래서 화살표 표시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화살표 표시도 해보세요. 어떤 분은 요 화살표 표시하는데 고개를 6번 들더라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6번. 예. 자, 옆 사람 화살표 맞나 좀 봐줘요. 불안해. 저는 불안해요. 예. 자, 옆 사람 책 좀 봐줘요. 예. 자, 옆 사람 화살표가 틀렸으면 어떡할까? 예? 모른 척 한다? 그러지 말고 좀. 자, 옆 사람 화살표 틀렸으면 좀 고쳐줘요? 고쳐줘요. 그죠? 자,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뭐라 그래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서로 좀 도와주세요. 예, 옆 사람 화살표랑 나랑 같아요? 그것도 의심스러워. 예, 뒷사람이랑 또 보시고. 예.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자, 학원에 나오셨으니까 그죠? 예, 최대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외로움.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 예. 학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래서 나오셨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학원에 나오니까 옆 사람이 있어. 옆 사람이 있어. 이제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힘듭니다. 의지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근데 학원에 나오면 옆에 누가 있잖아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그럼 어떻게 해? 나도 와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의지를 돋워야 되고 옆 사람 책 보면서 이거 틀렸다 그러면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고치셔야 돼.라고 서로 얘기를 해주고 서로 힘이 돼줘야 돼요. 그죠? 옆 사람 틀린 거 딱 보고서 잘한다. 내일 자리 바꿔야지. 뭐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예, 서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죠? 예. 자, 그림 잘 그렸어요? 예, 자, 이제 자, 저는 여러분 필기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그랬어요. 자, 필기하지 마세요. 자, 내가 딱 찝어드리는 데만 쓰셔야 돼. 자, 앞에 보세요. 자, 미술 시간, 수학 시간. 그죠? 자, 요거 싸죠? 비용이 적게 들어. 자, 적게 드니까 전국적으로. 적게 드니까 전국적으로. 자, 지적도에 그려놓든지 아니면 임야도에 그려놓든지 그려놨어. 전국적으로. 그죠? 자, 이거는 비싸니까 일부 지역이에요. 그죠? 자, 일부 지역. 땅값이 싼데 비싼데? 비싼데. 왜 비쌀까? 예, 그 동네는 어떻게 개발됐거든. 일부 개발된 지역이에요. 자, 이 동네의 수치가 뭘까요? 수치가 뭐예요? 수치. 좌표가 수치였죠. 그죠? 자, 뭐의 좌표? 경계점의 좌표. 자, 이걸 갖다 써놓은 게 뭐죠? 등록부.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퀴즈. 자, 안 써도 돼요. 자, 안 써도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에 다 있다. OX. X죠. 요 일부에 있는 거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이제 응용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부 지역에만 두는데 그 동네에도 지적도가 있다. OX.
옥스? 오예요. 뭘 또 옥스야. 오야. 다시. 지금 수가 들려가지고, 예, 다시. 몇 분이 깜짝 놀라서, 왜 웃어? 왜 웃어? 그러면서 깼어, 지금. 예, 자, 다시. 남들 웃을 때 잠깐 깼다가 또 잠들고, 예.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지적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동네는 당연히 싸니까 지적도도 그려놓은 거죠. 예.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일반 지역에도 지적도가 있고 개발된 지역에도 지적도가 있어요. 그럼 지적도가 몇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인 거지. 일반 지역 지적도와 개발된 지역 지적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적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응용이에요. 잘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 임야도가 있다고 X. 스? 아니 좌표 등록부가 있는 일부 지역은 땅값이 싸 비싸? 비싸. 개발이 됐죠. 그 동네에 임야도 있다고 X. X지. 아 임야도 있는데 개발이 안 된 거야 거기는. 그냥 산이야 그냥 산. 그렇죠? 그러면 도면이 세 가지인 거예요. 임야도 있고 일반 지적도 있고 또 개발된 지역 지적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느낌 오고 있어요? 지적도가 세 가지라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 교재 자 뒤쪽으로 잠깐 갔다 올 거예요. 자 64페이지 자 64페이지 자 64페이지 오늘 다운받을 수 있는 자 PDF 파일에도 역시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고요. 64페이지에 지적도 있어요? 거기 가로 열고 일반 지역서 있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도 임야도가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적도 가로 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도면이 지금 몇 가지가 보이세요? 세 가지가 보이잖아. 그래서 64페이지와 65페이지 이 세 가지 도면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해서 넣느라고 편집자랑 제가 얼마나 고심했다고요. 이거를 이제 뒤에 맨 마지막 도면 뒷장에 넘겨놓고 막 이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넣어가지고 한눈에 보게 만들어라 라고 제가 막 오더를 몇 번을 내려가지고 겨우 만든 거 이게. 감동이 없네. 하여튼 애써 만들어 진짜 애써. 여기서 제가 이걸 한눈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반 지적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가 어떻게 다른지 같이 보시라고 펼쳐놓고 그럼 뭐가 다르나 볼 거예요. 거기 보시면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보이시죠?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 열고 좌표라고 써 있지. 다른 지적도에는 그런 거 안 써 있잖아요. 여기만 써 있다고 좌표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 보시면 뭔가 이제 개발된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그려놨고요. 자 조그마한 숫자들 맞죠? 예를 들어 25.20이라면 25m 20cm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거리야 거리. 그 경계의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를 도면에 다 넣어놨는데 위에 임야도라든가 옆에 일반 지적도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이 지역내의 특징이야 특징. 그다음 맨 오른쪽 아래 끝으로 내려가시면 조그맣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있음 없음? 없음이 없음. 왜? 따로 좌표 있다. 그걸로 해라 이거지. 따로 좌표 등록부가 있으니까 그걸로 측량해야 더 정밀하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고 이걸로는 측량하지 마라. 라고 지금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도와 지금 세 가지가 다르죠? 세 가지 다르죠?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66페이지 자 66페이지 맨 위에 66페이지 맨 위에 자 66페이지 맨 위에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특징이 지금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그 중에 자 1번 도면의 제명 끝에 앞에 끝에요. 이걸 앞에로 됐어. 앞에로 틀린 질문으로 앞에로 그죠? 자 좌표라고 적어요? 수치라고 적어요? 좌표라고 적어. 수치라고 적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 그다음에 두 번째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 동그라미 거리 이 거리를 뭐 좌표라든가 뭐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내면 틀리는 거예요. 거리가 지금 센티미터 단위까지 들어가죠. 25.20 그러면 25m 20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네.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번.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그죠? 오른쪽 아래 끝에. 기억나세요?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그죠? 그럼 이거를 왼쪽 아래 끝에 라고 낸 적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뭐 왼쪽 아래 오른쪽 위에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맨날 그렇게 냈으니까 한 번쯤 나오지 않겠냐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라고 했어요? 오른쪽 아래. 방금 봤죠? 오른쪽 아래. 예.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는 출제자들이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이거 진짜 엄청 좋아해. 그죠? 거의 해마다 내거나 한 해거나 한 번 내거나. 요 세 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셔야 돼요. 지적도가 지금 두 가지다. 이제 일반 지적 지적도와 개발된 지적 지적도가 두 가지가 있다. 됐죠? 자, 돌아오세요. 자, 돌아오세요. 네, 돌아오세요. 자, 그래서 도해 지적과 수치적 설명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로 돌아오세요. 21페이지. 자, 21페이지 보시면 차원에 따라서 나와요. 자,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인데요. 자, 2차원. 자, 3차원은 입체 측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다라고 한다면 면적을 잴 때 이거 곡선 다 재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면적을 잰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좀 좁게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평면 지적이니까 2차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아직 3차원까지는 안 갔어요. 3차원 측량이 필요할 때도 있긴 있겠지만 지적법에서는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지적법은 2차원만. 됐죠? 그 다음에 내가 내 땅을 자, 등록 신청을 안 하면 국가가 가만히 있어요? 나서요? 나서는 걸 뭘까? 국가가 나서는 게 뭐예요? 적극적이죠. 적극적이죠. 자, 등록 의무에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100%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되니까 나서서 한다. 이게 적극적 지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대충 우리나라 지적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좀만 더. 자, 지적이라는 게 토지의 가장 기본 정보. 제일 처음에 할 때는요, 면적이 중요했어. 지적이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름 이제 면적을 중요하게 봤겠죠. 자, 이런 지적제도, 면적을 중시하는 이런 지적제도를 유지하려면 국가가 돈을 들여야 돼. 자, 면적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측량해야지. 가가지고 측량 실제 해야 된다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다 해야 된다고. 장부를 만들었으면 그 장부를 또 관리를 해야지. 또 분할됐다 그러면 들어오면 또 측량해서 쪼개주고 또 장부 더 만들어줘야지. 유지관리, 심지어 이 지적 공부는 연구 보존이에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왜 지적 공부를 만들까? 왜 만들까, 이거? 그렇지. 세금. 그죠? 이게 역사적으로 영토 관리를 하려면 자, 면적 관리한 다음에 그죠? 측량해가죠? 측량해간 다음에 땅 주인들한테 뭐라 그럴까? 넓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땅 주인 기분이 어때? 찝찝해. 그죠? 자, 며칠 있다가 뭐가 날라가? 세금 고지서 날란단 말이에요. 그럼 땅 주인들이 지적 제도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고. 그죠? 아니 땅 주인들 항상 그 세금 고지서 나온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측량하러 나온다라고 하면 협조를 해 안 해? 안 할라 그랬지. 그럼 국가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측량하면서 야, 이 면적도 중요한데 우리는 지적제도 만들면서 네 땅 그려준다 그래요. 네 땅을 지적도에 그려준다. 좋지. 그러면 땅 주인이 뭐라 그래요? 뭐가 좋은데? 자, 국가가 이런다. 자, 네 땅을 우리가 그려주니까 네 토지 소유권이 확보가 되는 거다.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 그죠? 만약에 국가가 내 땅을 안 그려주면 내 땅 여기까지라고 어떻게 표시해요? 저기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 자, 내 땅 범위를 어떻게 표시해요? 누가 그랬다는 울타리를 싸래. 말뚝을 받고, 그죠? 거기다가 내 이름을 쓴 다음에 해골바가지를 그려놓은 다음에 접근 금지라고 해놓으면 내 땅 표시돼요? 누가 또 멋있게 그러더라고. 명인방법이래. 이런 게 명인방법. 어디서 들어봐가지고 막 해골바가지 그리고 접근하면 뭐 사살 뭐 이렇게 막. 자, 다시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옆에 좀 험상궂은 애가 이사를 온다고. 그럼 걔 이사 온 다음 날서부터 왠지 기분인지 뭔지 편말이 조금씩 이쪽으로 오고 해골바가지가 좀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어요. 기분이 묘해가지고 그죠? 다음 날 따지러 가면 그죠? 얘기를 해요 못해요? 따지러 갔다가 인사하고 오잖아. 무서워서 그죠? 예. 만약에 국가가 내 토지를 지적도라는 공적 장부에 그려놨으면 아무리 센 애도 국가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인정한 땅이 내가 여기까지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지적제도가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법지적이다, 소유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적을 왜 만들었냐 그러면 과세지적이다, 세금 때문에 만들었다 그랬다가 이제 발전한 거지. 이제 개인 토지 소유권도 보여준다.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같이 이것저것 집어넣자 그러면 다목적 지적이다. 자, 점점 지적제도가 발전하는 거 보이시죠? 네, 발전해. 그럼 우리나라 어디쯤 왔을까? 세지적, 법지적, 과세지적 어디쯤 왔다고 봐요?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보면 다목적까지는 못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소유지적 또는 법지적 정도 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담이지만 우리 이 다목적 지적까지 갔다면 여기 동네에 아스팔트 깨끗하게 쫙 깔죠. 도로에
동네가 헌해지지. 다음날 파죠. 왜? 하수도를 안 묻었대. 그래서 파, 그죠? 덮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파죠. 왜? 인터넷 묻어야 된대. 파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뭐 한꺼번에 할 건데 이것저것 뭐 너무 덮었다 팠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못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재해 보세요. 자, 22페이지 메뉴에 자, 22페이지 메뉴 이것도 뭐 참고 사항이에요. 예, 요번 달에만 간단히 설명을 하는 거고 다음 달에는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2페이지 메뉴에 발전 단계에 따른 분류 써 있죠? 그 제목만 보시면 돼요. 세지적에서 법지적으로 또 다목적으로 발전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뭐다? 법지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소극적, 적극적. 자, 2차원, 3차원. 자,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예? 네, 둘 다지, 둘 다 쓰고 있어요. 둘 다. 전국적으로 일부적에 둘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22페이지에다 써놨죠? 네, 22페이지.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에다가 그 내용을 딱 써놨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 좋은 책인데 다 써놨어요. 네. 자, 그 밑에 이제 용어 정리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적법에 용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 용어 정리를 법에 뭐 20몇 가지 해놨는데 그거 다 하긴 그렇고 자주 보시는 용어만 제가 몇 개 실어놨어요. 네. 그래서 용어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배워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집중력과 독해력을 길러야 돼요. 집중력과 독해력은 그냥 쉽게 안 길러져요. 1년 동안 훈련해야 돼. 그죠? 이 글씨를 못 읽으면 말도 안 되거든. 그래서 법조문을 자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소관청에 돼 있어. 그죠? 자, 읽어서요?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 뭐라고 써 있어 하여튼, 그죠? 자, 잘 봐요. 자, 잘 봐요. 잘 봐요.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 골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자, 지적소관청 뭐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물론 시장은요, 큰 시시장도 있고, 작은 시시장도 있고, 중간 시시장도 있고, 그래. 근데 그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공법 좀 더 공부하고, 뭐 1월달, 3월달에 가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제일 작은 시장. 제일 작은 시장을 쓰려고 왕창 쓴 거야, 그냥. 그죠? 그런가 보다. 시장. 제일 작은 시장. 그 다음에 시골 가면 군수. 또 동네마다 구청장. 자, 요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외울 수 있죠?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법에서 딱 핵심만 지금 찝어드린 거고요. 다음 달 가서 이거 설명 또 따로 해드릴게요. 자,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다음 지적 공부입니다. 자, 펴보세요. 토지대장 봤어요? 토지대장 보셨죠? 예, 요거 그림 뭐죠? 이 그림은 지적도. 자, 임야대장 그리면 임야도. 그죠? 예, 너 5억, 나 5억. 그럼 뭐예요? 공유지.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 자, 아파트 올라간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 그죠? 지적도, 임야도. 이걸 숫자로 바꾼 뭐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얘네들을 컴퓨터로 입력한 것도 지적 공부라 그랬어요. 근데 법에다가 컴퓨터 그런 말을 안 써요. 이렇게 해요. 정보 처리 시스템. 예, 기록 저장한 것도 지적 공부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조문에 돼 있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장이 몇 개 있어요? 대장이 장부책 4개 있어요. 그죠? 그림이 2개 있는데 요거를 수치로 그림 역할을 하는 거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숫자만 보면 어려우니까 간단히 부호를 그려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 요것도 넓게 보면 도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7개. 여기다가 정보 처리까지 포함하면 8개. 이렇게 해서 이게 지적 공부 끝이에요. 이 외에 나중에 뭐 부동산 종합 공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 무슨 일람도, 뭐 결번대장이 막 나와. 걔네들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종류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 지적 공부 각각 자,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뭐가 안 들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아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자는 게 아니라 자꾸 보다 보면 어디서 뭐 봤었지? 라고 생각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등록사항을 외운다고 바둑판을 그리더라고. 바둑판. 뭔지 몰라요? 바둑판 그려놓고 지적 공부를 쭉 쓰고 이쪽에는 소재, 지번, 지목 쓴 다음에 OX 해가지고 바둑판 들고 다니면서 외우더라고. 외워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때가 되면 외우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거 보고 외우는 게 아니야. 자꾸 보다 보니까 외워지는 것이지 그 바둑판 그려놓고 외우면 더 헷갈리지. 그래서 실제 지적 공부를 펼쳐놓고 여기 뭐 있었다라는 기억이 자꾸 쌓이면 자연스럽게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지적 공부 종류부터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다음 토지 표시가 뭐죠? 토지 표시는 소지지면 경자. 되게 쉽죠? 소지지면 경자. 자,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토지 개수잖아요. 근데 법에다가 개수 그럼 좀 없어 보여. 그래서 등록 단위라 그래요. 토지는 필지별로 등록한다. 한 필지 한 필지 따로 등록한다. 이걸 등록 단위라 그래요. 그래서 한 필지 한 필지를요. 자, 동네마다 묶어놨어. 그 동네를 지번 부여 지역이라 그래요. 지번 부여 지역은 보통 동이나 리마다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600번지. 북변동 600번지. 자, 충청북도 자, 매곡면 어촌리 산 100의 2번지. 어촌리 산 100의 2번지. 리. 그래서 동리별로. 자, 지번 붙일 때는 어떻게 한다? 동리별로 붙입니다. 됐죠? 지번 부여 지역이요. 그러면 자, 한 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요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자, 한 필지 성립 요건이죠. 자, 요거는 우리 교재 23페이지 맨 위에. 자, 우리 교재 23페이지 맨 위에 참고했어, 참고? 예, 자, 제가 어떤 걸 참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험에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요게 내 뒤쪽에 이해하는데 도움을 크게 주기 때문에 자, 뺄 수 없어서 집어넣은 것들을 참고해 넣습니다. 자, 1필지 성립 요건에 6가지 요건 써 있죠? 예, 그 순서는 제가 칠판에 조금 바꿔놓긴 했는데 자, 앞에 보세요. 자, 지번 부여 지역이 뭐라 했어요? 지번 부여 지역이 방금 봤죠? 동리가 어떻게 같아야 돼. 그래서 신림동에 땅이 좀 있는데 봉천동이 연결 땅이 좀 있어요. 그럼 한 필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동이 다르잖아요. 한 동네에 있어야 돼요. 그죠? 같은 동이나 같은 리에. 그다음에 용도 바로 지목입니다. 지목도 동일해야 한 필지가 됩니다. 용도가 다르면 한 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 축척이죠. 자, 아까 축척 1200분의 1 그런 거 봤잖아요. 얼마나 줄였냐의 문제인데 이게 토지가 한꺼번에 그림 그리려면 축척이 같아야지 그려져요. 이게 다르면 같이 연결해서 그림을 못 그려. 그래서 축척도 동일해야 한 필지가 됩니다. 자, 소는 뭐?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내 땅이 있고 친구 땅이 있어요. 이거 한 필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나는 하고 싶지. 걔는 뭐가 돼?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필지 만들려면 다 내 땅이어야 돼. 그다음에 자, 반 집안이 연속한다. 그래서 서로 토지가 붙어 있어야 한 필지예요. 그래서 강북에 땅이 좀 있고 강남에 땅이 좀 있다. 이거 한 필지로 만들 수가 없지. 가운데 한강이잖아, 한강. 그래서 집안이 연속해야 된다. 자, 마지막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도 등기돼 있고 이쪽도 등기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한 필지가 돼요. 이쪽은 미등기, 저쪽은 등기. 그럼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어. 자, 마지막 여기도 미등기, 저기도 미등기. 둘 다 미등기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부가 동일하거든. 그래서 요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축소, 반등 이렇게 6가지 요건을 제가 23페이지에다가 써놨습니다. 자, 순서를 조금 바꿔놨으니까 자, 정신 차리시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자, 1번에 지번 부여 지역의 지, 자, 2번 소유자의 소, 3번 지목의 지, 축척의 축, 집안의 반, 등기 여부의 등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6개 쳤죠. 그리고 옆에 빈칸이 좀 있죠. 그 빈칸에다가 축소, 반등 이라고 써봐요. 저 빈칸에다가 자 23페이지입니다. 그 1필지 성립 요건 옆에 빈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축소, 반등 이라고 써봐요 지금. 자 축소, 반등이라고 지금 써놨죠? 네. 자, 이게요, 요 자체로 1필지 성립 요건 또 밑에 보면 뭐 양입지 뭐 어떤 거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오는 건 아닌데, 다음 주에 제가 둘째 시간에 그럴 거예요. 합병.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합병한다. 그럼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는 거지. 그러려면 요 6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걸 뒤집으면 합병 제한 요건이라 그래요. 그걸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럴 거예요. 자, 합병이 되려면 지번부여지역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지. 그럼 지번부여 지역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이거 딱 뒤집으면 합병 제한 요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합병 제한 요건 얘기를 하면서 한 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몰라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23페이지를 볼까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지지, 축소, 반등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어머나 누가 썼지? 라고. 예. 다음 주 둘째 시간에 기억이 나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 주에. 자, 다음 주 둘째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자, 한 필지가 되려면 어떡한다? 지지, 축소, 반등이라고. 자, 다음 주 둘째 시간. 자, 계속 기억하세요. 둘째 시간에 물어볼 거다. 한 필지 성립 요건 뭐다? 지지, 축소, 반등이다. 라고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써놨죠? 예. 자, 밑에 내려가시면 4번의 토지의 표시가 있습니다. 자, 토지 표시는 소, 지, 지, 면, 경자 봤고요. 자, 넘겨보시면, 자, 24페이지 메뉴에 24페이지 메뉴에 토지의 이동이 있어요. 자, 그 토지 이동을 좀 분석할 거예요. 자,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토지가 움직이면 동상이 돼 버려. 자, 토지는 안 움직여요. 네. 자, 토지는 안 움직이지만 토지의 표시는 자, 새로 정할 수도 있고요. 또 변경할 수 있고요. 또 말소할 수 있어요. 자, 토지 표시가 뭐죠? 소지지면 경자. 자, 이게 새로 정해질 수가 있을까요? 토지 표시가 왜 새로 정해질까? 땅이 생겨? 대한민국 영토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 바다를 메꿨어. 바다를 메꾸면 새 땅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새 토지의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새로 정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바다로 가라앉아서 없어졌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소해야 되거든. 자, 그대로 있는데 분할을 했어. 또는 합병을 했어. 그러면 면적이 달라지고, 그죠? 지번도 정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변경된 거야. 이런 것들을 통일해서 하나의 법률 용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토지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고쳐서 바꿔 쓰거나 없어져서 말소시킬 때. 그런 걸 한꺼번에 뭐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 그래요. 할 수 있죠? 토지의 이동. 그러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겁니다. 이 토지 표시를 뭘로 바꾸냐? 소, 지, 지, 면, 경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됐죠? 자, 토지 이동의 개념을 대충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토지 이동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자, 새, 변, 말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새, 변, 말. 이렇게 동그라미. 자, 24페이지 메뉴에 새, 변, 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지적 3요소가 뭐였어요? 지적 3요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모든 토지, 관리 토지. 모든 토지를 하나씩이 뭐예요? 하나씩. 필지별로. 자, 하나씩 소, 지, 지, 면, 경자 등을 자, 조사하고 측량합니다. 조사 측량해서 얻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면 차관시켜, 소관청시켜. 소관청시킨다 그러죠. 지적 소관청. 그래서 만약에 땅 주인이 와가지고 나 분할할 건데요 라고 소관청에 분할 신청을 하면 그 분할해서 등록하는 건 누가요? 지적 소관청이 등록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그 얘기를 자, 앞에 보세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에 자, 토지의 이동이 뭐였죠? 토지 이동, 새, 변, 말 하는 거. 이게 정해진 거를 고친단 말이에요.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자, 누가 신청한다?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지적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근데 자, 특이한 게 나옵니다. 다만. 요거 아주 시험 출제자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는 게 다만. 그래서 법에서 다만 붙잖아요. 이거를 단서라 그래. 다만 이렇게 붙으면 그때는 출제자들이 이거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법조문에 단서 붙으면 이건 출제 예상 문제예요. 됐죠? 자, 이게 단서, 다만 붙었어요. 법조인들 있잖아요. 법조인들. 변호사, 판사, 검사. 자,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릅니다. 민법 103조에 따라 민법 750조, 형법 250조, 뭐 헌법 10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네? 무슨 법 몇 조 막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잘난 척 하는 거지 뭐. 자, 무슨 법 몇 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뭔 생각해요? 민법 750조. 저 사람은 민법을 다 외웠나? 외웠을까 못 외웠을까?
외우긴 무슨 민법 조문이 몇 개인데 어떻게 외워? 그죠? 우리보단 좀 더 알겠지. 근데 왜 굳이 민법 750조, 민법 103조 왜 그럴까요? 잘난 척 하는 거. 다시 제 비밀을 알려드리면요. 그분들도요. 법조문 다 못 외워. 다 못 외워. 많이 쓰는 거 서로 얘기하는 거야. 많이 쓰는 거. 그죠? 좀 이렇게 사람들 기죽이려고. 그죠? 지적법에서요. 그렇게 많이 쓰는 조문이 하나 있어. 그게 64조예요. 지적법 64조인데 64조 1항이 이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이게 1항이야. 1항. 64조 2항이 이거예요. 64조 2항이 토지 이동에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해라. 소관청이 결정한다. 이 2항이에요. 근데 거기 다만 붙었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단서라 그랬지. 이거를 64조 2항 단서라 그래요. 64조 2항 단서. 자,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64조 2항 단서라고 얘기하면요. 자, 지적법 공부한 사람들끼리 암호야. 64조 2항 딴 점은 몰라, 솔직히. 그러니까 64조 2항 단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신청이 없었구나. 신청이 없었구나. 그럼 어떡한다? 소관청이 어떡한다? 직권으로 들어오는구나. 요 뜻이에요, 이게. 자기들끼리 그래서 짰어. 은어야, 은어. 그죠? 암호야, 암호. 64조 2항 단서 나오면 뭐예요? 직권이다. 신청 없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여러분 이제 합격하시고, 자, 구청에 지적과에 갔는데 어떤 서류 밑에 64조 2항 단서에 의한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이거 직권 정리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뭐랄까? 누구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자기들끼리만 쓰는 단어인데 막 물어보니까. 자, 뭐라고요? 64조 2항 단서. 자, 64조 2항 단서면 신청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어떡한다? 직권으로 들어간다. 직권으로 조사해가지고 정부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64조 2항 단서예요. 자, 단서의 개념 아시겠죠? 단서. 자, 이 단서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소관청이 이런 걸 이제 직권으로 정리를 하려면요. 직권으로 가서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갈까요? 계획을 세울까요? 계획을 세우겠지. 그 계획 이름을 출제자들이 엄청 좋아해. 보세요. 소관청이 64조 2항 단서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놨죠. 직권으로 자, 조사 측량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하려면 자, 뭐가 필요해요? 계획이 있어야 돼. 그 계획 이름 뭐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거를 출제자들이 문제를 너무 내고 싶어. 너무너무 문제를 내고 싶은데 이거를 가지고 함정을 팔 거리가 없거든.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엄청 해서 문제를 어떻게 했냐. 자, 이 동자를 용자로 바꿨어. 동자를 용자로 바꾸면 말뜻이 완전 달라져. 토지 이동과 토지 이용은 딴 뜻이야. 완전 딴 뜻. 이걸 싹 바꿔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죠? 한 번 냈을까? 여러 번 냈을까? 여러 번 냈어. 여러 번. 뭐 낼 게 없나 봐. 자꾸 내는 거 보니까. 그죠? 하여튼 이 조문을 사랑해. 하여튼 출제자들은. 어떻게 낼까 맨날 연구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 계획 이름 외워야 돼요. 자, 계획이 뭐예요? 토지 용 아니 용 아니에요. 용 동.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그죠? 왜 수립해요? 신청이 없었거든. 신청 없으니까 직권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계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계획을 누가 수립한다? 누가 수립한다? 지적 소관청이 수립합니다. 그럼 소관청이 누구예요? 지적 소관청이 누굴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계획을 시군구별로 수립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군구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장이 야 우리 시 다 해! 라고 계획 수립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뭐라 해요? 너무 넓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줄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어. 읍면동. 줄이는 거야. 됐죠? 자, 원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별로.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좀 줄여. 그래서 읍면동별로 이렇게 수립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계획을요 시도별로 수립한다. 전국적으로 수립한다. 말도 안 되지. 자, 이거는 시군구별로가 최대한이에요. 그리고 줄이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듣기 맞죠 지금? 자, 그럼 교재에서 확인합시다. 자, 우리 이제 24페이지 가운데 2번을 보시면 자, 24페이지 가운데 2번. 토지이동의 신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돈 좌표는 토지의 이동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이 결정한다. 다만 동그라미 다만이 뭐라 했어요? 단서가 붙었어. 다만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직권 들어가려면 계획 있어야죠. 계획 이름 뭐다? 토지 이동이요, 이용이요? 이동.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지적소관청이.
자, 어디별로? 시군구별로.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그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위에 사람 시도지사한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시도지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라고 바로 옆에 기출지문 하나 붙었어요. 바로 옆에 기출지문 보시면 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자,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승인 받아서 계획 세워라.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군구 밑줄, 읍면동 밑줄. 바로 밑에 있죠? 시군구 밑줄, 읍면동 밑줄이라고 밑줄 쳐놓으시고 옆에 페이지. 자, 25페이지 가보세요. 자, 25페이지 안가로 5번 가보세요. 자, 25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25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지적 소관청은 나와 있죠? 자,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25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지적법이에요. 이 법 몇 조예요? 제 64조 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다. 이렇게 해서 조서 맨 밑에다가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백에다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자기들끼리 쓰는 암호를 깨달은 거야 이제. 야, 니네 직권 들어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예. 사실 뭐 법조문 몇 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문 많이 몰라요. 예, 이게 많이 쓰는 조문들 얘기하는데 자, 지적법은 딴 조문은 몰라도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조문이에요. 64조 양단서. 자, 넘겨보시면 26페이지에 자, 26페이지에 넘겨보시면 기출 예제 하나 붙어 있죠? 기출 예제. 그래서 최근 문제 중에 대부분 뭐 택도 없는 건 뺐어요. 예, 택도 없는 거 괜히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뺐고 꼭 알으셔야 되는 문제들은 한 번에 모아놓은 게 아니라 부분 그 해당 내용에 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보실 수 있게. 자, 26페이지 문제의 3번 좀 보세요. 자, 26페이지 문제의 3번 좀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까지 맞아요. 근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X. 요게 들린 거지. 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방금 봤잖아요. 요게 3번이 답인 거예요. 자, 나머지들은 방금 보셨던 조문들은 조문들을 가져다가 시험 지문에 적당하게 이제 짜맞춰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 조문을 굉장히 출제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 옆에 OX 체크는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28페이지. 자, 28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의 표시라고 28페이지. 자, 28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의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지번이 있어요? 그림에 잘 보세요. 그림에 지번 있죠? 자, 그 밑에 지목도 있어요? 지목. 자, 옆에 페이지 올라가면 면적 있죠. 또 경계, 또 좌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면적 경계 좌표를 묶어놨죠. 묶어서 뭘 써놨어요? 지적 측량을 해서 나온다.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보면 지번이나 지목은 측량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연결 안 시켜놓은 거지. 자,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 이게. 뭐 별로 감동이 없고 좀 공부가 되면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29페이지에 지번 있죠? 예, 거기서부터 설명을 할 건데 자, 앞에 칠판. 자, 그거 나가기 전에 자, 1번, 2번 비교.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이게 다 있어요. 걱정 마시고. 자, 1번, 2번 비교. 뭐가 달라요? 모든 토지. 여기는 관리 토지. 또 빨리 찾아요. 자, 여기 뭐가 있어? 여기는 잘 봐요. 이게 읽기 연습해야 돼. 글씨를 눈에 박아야 돼요. 잘 봐요. 자, 뭔가 보이겠어요? 자, 이거를 제가 색깔 바꿔드리기 전에 미리 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훈련. 네. 자, 또 갑니다. 자, 3, 4번 비교.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밑에가 긴데? 예. 자, 왜 길어요? 뭐가 들어왔어? 소유자, 이게 들어왔지. 토지 표시는 소유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토지 표시는 소, 지, 면, 경자.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거지. 자, 이런 거를 지금은 비교했으니까 망정이지. 하나씩 딱 던져주면 찾아내야 돼요. 그 연습은 이제 설명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리고, 자, 얘네들을 다음 주에 오시면 복수 문제를 미리 또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원장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을 공부시키려고 그걸 또 이제 채점까지 해드리겠대. 그러니까 일찍 와가지고 이제 일곱 문제 풀어야 되겠죠?
결심한다? 늦게 온다고? 예, 예. 자, 일찍 오셔가지고 그 문제 풀어보시면 자꾸 훈련되겠죠? 이게 쌓이고 쌓여야 돼요. 한 번에 안 돼. 계속 쌓이다 보면 글씨도 빨리 읽게 되고 빨리 찾게 됩니다. 자, 미리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쯤 맨날 얘 틀리겠다. 그럼 그거 틀리게 해. 그럼 빨리 찾는 거고. 가만히 있자. 백지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내는 요령을 여러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만 지나시면요. 저한테 익숙해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멀쩡한 지문도 의심스러워. 멀쩡한 지문도 읽다가 얘 성격상 이쯤에서 장난칠 건데 요게 이제 저하고 익숙해지면 실제 시험장 가시면 거의 비슷한 지문 나옵니다. 거의 그 수준에서 장난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29페이지 10번이 있는데 자, 요건 조금 쉬었다 계속 갈게요.